간헐적 단식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간헐적 단식은 정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한테 맞는 간헐적 단식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시작은 12대 12 간헐적 단식이에요. 그래서 12시간은 굶고 12시간은 먹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잘 되면 14시간까지 한번 굶어보는 거죠. 14대 10. 또 16시간까지 굶어보는 16대 8까지 해볼 수 있어요. 더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대 2라는 것도 있어요. 5일은 먹고 이틀은 완전히 굶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일반인들이 이런 거를 도전한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시라고 권장을 해드릴 만한데 다이어트 클리닉에 찾아올 정도의 비만 환자들은요, 12대 12 공복 시간, 12대 12시간을 굶는 것조차도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밤늦게까지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먹고 이렇게 식사에 대한 폭식에 대한 것들을 주체를 못해서 찾아오신 분들인데 12대 12 간헐적 단식이 중요한 이유는요, 12시간을 굶어야 비로소 우리 몸에서 지방세포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굶으면 더 잘 태우겠죠. 그래서 이제 12대 12, 16대 8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무리하게 16대 8까지 무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식사 허용 시간 8시간 동안에 정말 잘 드셔야 돼요. 세 끼에 먹을 식사를 두 끼밖에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두 끼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정말 잘 드시고 야채라든지 채소도 많이 드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못하고 8시간 동안에 제대로 안 먹는다면요, 근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 몸에서 기아가 시작되나 보다 생각해서 위기 상황이 발동이 되면서 더욱더 깊은 곳에다가 지방을 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안정화시켜 주면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을 안심시켜 준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16시간 굶으면 또다시 양질의 음식이 들어올 거라고 안심을 시켜 주려면 8시간 동안 정말 충분히 드셔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5대 2 간헐적 단식은 추천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반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일상생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틀은 굶는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틀을 굶으면 정말 이 굶는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이 쌓여서 일상생활을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6대 8 이상 되는 단식과 그리고 5대 2 단식은 가능은 하지만 이 정도가 되시려면 거의 간헐적 단식으로 득도의 경지에 이른 분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분들은 흔한 분들이 아니니까 이런 거에 너무나 얽매이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12시간만 굶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12시간을 굶고 12시간은 먹는다. 그리고 12시간 굶는 동안에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라고 일주일을 5일 정도를 생활을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금토일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간헐적 단식을 더 강도 높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주말을 이용해서 14시간을 굶어보고 16시간을 굶어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해나간다면 간헐적 단식에 대한 이 수능도도 높이고 내 몸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헐적 단식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와, 이거 나한테 정말 잘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 나왔구나. 그래서 12시간은 쫄쫄 굶고 14시간은 쫄쫄 굶고 10시간, 12시간을 먹는 거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건 막 먹는단 말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도 먹고 술도 먹고 막 이러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간헐적 단식 플러스 주기적 폭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원칙은요, 굶을 때는 확실히 굶어주고요. 먹을 때는 정말 잘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식한다는 게 아니고 좋은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무거나 막 먹으려고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한다 그러면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아무거나 먹는다는 건 저는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간헐적 단식 안 하고 아무거나 먹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죠. 그리고 간헐적 단식 안 하고 세끼 먹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지금처럼 생활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내 몸은 큰 변화를 못 느끼겠죠. 우리 몸의 세포가 기아에 시달려야 몸의 세포가 정리가 되고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최소한 12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12시간을 잘 만들어주자는 게 우리 간헐적 단식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하고 일반적인 시간에 먹고 이런다면은 간헐적 단식 효과는 거의 누리지 못할 것이고 이런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는 거에서 크게 다이어트 효과는 못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헐적 단식에서 제가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간헐적 단식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첫 끼니를 먹는 그 첫 끼를 정말 주의하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내가 아침에 뭐 8시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더 길게 가져가서 11시 정도에 아점을 먹을 수도 있고, 점심시간에 첫 끼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잠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음식이 안 들어오는 시간에 인슐린과 혈당이 잔잔해져요.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혈당이 올라갈 일도 없고, 혈당이 안 올라가니까 인슐린도 잔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잔잔한 호숫가인데 여기다가 큰 돌을 던져가지고 파장을 일으키는 녀석이 뭐냐면요, 정제된 탄수화물들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내가 충분히 굶고 나서 간헐적 단식을 깨는 그 첫 끼에 정제된 탄수화물, 바삭하게 구운 흰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오렌지 주스하고 같이 먹거나 우유에다가 맛있는 시리얼을 말아서 먹고 나왔다. 그러면요, 점심 저녁에 생길 수 있는 혈당 스파이크보다 훨씬 높은 혈당 스파이크를 올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끝나는 그 첫 끼에는요, 더욱더 단백질을 잘 드셔야 되고 채소를 잘 드셔야 돼요. 혈당을 높이지 않는 탄수화물 위주로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추천드리는 식단은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통곡류를 많이 드셔야 돼요. 흰 밥 대신에 잡곡밥, 현미밥, 그리고 흰 빵 대신에 호밀빵, 잡곡빵, 그리고 귀리 같은 것도 갈은 것이 아니라 통귀리, 이런 것들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류를 이렇게 드시고요. 단백질은 뭐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 이런 동물성 단백질이 있을 수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콩류, 뭐 낫또라든지 두부, 무가당 두유, 이런 거 좋거든요. 이런 것들과 버섯이라든지 아몬드라든지 시금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 아주 풍부한 야채를 많이 드셔야 돼요. 섬유질이 들어가야 우리 장내 유익균들이 이걸 먹고서 장내에서 활발하게 좋은 물질들을 많이 생성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혈당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섬유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섬유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잘 드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나이살을 빼는 방법에는, 나이살 그러면은 젊은 층이 아니잖아요. 이제 40대부터 60대, 예를 들자면 뭐 50대, 60대 시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은요, 열량을 극단적으로 제한하시면 안 돼요. 영양소도 충분히 잘 드셔야 되고요. 열량은 원래 아주 폭식하던 때에 30% 정도만 줄인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몸에서 영양소 결핍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0대, 60대 시니어 분들에게 이 나이살을 빼는 데 있어서는 무리하게 칼로리와 영양소를 제한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주의하시고요. 영양소는 정말 골고루 더 잘 드셔야 되고, 칼로리는 평소 드시던 양의 30%를 줄여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로는요, 젊을 때는 이제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이런 것도 좋았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아침 식사를 안 하셨던 분들도 저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시게 되면은요, 영양소 결핍이 일어나기가 쉽고, 가뜩이나 이 시니어 분들은 입맛이 없다고 자꾸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을 되도록이면 드셔라. 대신에 아침을 드시는데 풍부한 단백질과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세 번째 강조드리는 건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나이살이 많으신 분들은요, 단백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TV 켜면요, 어르신들 보는 방송들 보시면 그냥 조금 쉼없이 그 단백질 보충하라는 음료, 막 선전들이 막 나와요. 산양류도 나오고 단백질 이렇게 먹으라고 막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시니어분들한테 그만큼 단백질 부족이 심각하고, 그리고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요,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2, 동물성 1로 해가지고 골고루 드셔야 돼요. 동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흡수가 아주 빠르고, 단점은 또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도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흡수는 좀 느리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단백질을 공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섬유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은 이 단백질과 운동이 근육의 원천이기 때문에 나이살을 빼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요, 운동이에요. 우리 시니어분들한테 운동 상당히 중요하고요. 나이살을 빼는데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다 중요해요. 여기서 무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골다공증을 감안해서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골다공증은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바람든 무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운동은요, 지면에 중력을 이용해서 중력에 반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걷기, 계단 오르기,
조깅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수영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중력에 반하는 운동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혈당증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실 때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을 하시되 고혈당증에 좋은 이 중력에 반하는 줄넘기라든지 계단 오르기, 걷기, 등산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지병을 잘 관리하자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분들은 한두 가지씩 지병을 다 갖고 계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고 다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이 지병을 관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뭐 고혈압이 있는데 정말 역기를 막 숨 참고 들다가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긴다든지 당뇨가 있는데 무작정 공복 운동 한다고 나가셨다가 저혈당에 빠진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나가서 운동 열심히 한다고 막 의욕에 차가지고 하시다가 한 번 다치면은 병상에 누워 있거나 3, 4개월 운동 못 하게 되면 고스란히 다이어트 하려다가 오히려 살이 찌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지병을 잘 알고 자기의 지병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